네, 2017년 7월 28일 금요경마, 제주경마, 정통경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쓰나미 신동준, 이종훈 전문위원, 우리 강한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제 우측에 반가우신 분이 계시죠. 지난주에 미리 예고 드렸습니다. 우리 제주 전문위원, 우리 전화 인터뷰 항상 지금 한 달 이상을 진행해 왔는데 부산 경마가 이제 본격적인 휴장에 들어가다 보니까 제주 경마가 이제 풀로 14개의 경주가 금주 진행이 됩니다. 어렵게 오셨고요. 제가 이제 뭐 와달라고 제가 그 전주부터 미리 부탁을 드렸는데 멀리서 오셨습니다. 우리 제주도에서 우리 강한남 전문위원, 우리 정통경마 시청자 여러분들 만나러 왔습니다. 우리 정통경마 시청자 여러분들 처음 뵙는데 간단하게 인사의 말씀부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경마를 해서 하는 제주의 강한남입니다. 그동안에 한 달 동안 이제 좀 쓰나미 이원 정통경마하고 이제 전화 인터뷰는 시행을 했는데, 오늘 이제 이번 주가 올 중계 경기를 치르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 한번 뵙고 싶었고, 그리고 정통경마에 좀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번에 좀 더 열심히 준비해서 경마팬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서울 지금 여기 스튜디오에 찾아뵙게 됐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부산 경마뿐만이 아니라 다음 주도 제주 경마가 풀로 진행이 되죠? 네, 다음 주도 다음 주에 이제 서울 경마가 휴장하니까 부산, 제주 이렇게 풀로 3일 동안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일단 상황 보고요. 이번 주 14개 경주 제주 경마 저도 이제 처음으로 아마 제주 방송에 임하는 것 같아요. 8년 동안. 다음 주까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방송은 찍어야 되는 거고, 제가 왜 찍자고 하는 이유는 항상 그러죠. 내가 14개 경주 이 강한남 전문위원이나 이종훈 전문위원이 추천하는 마번들은 이게 돈 주고도 못 받는 마번이에요. 그냥 한마디 한마디 이 내용을 듣고 어차피 경마장 갈 거 아닙니까? 이거 방송 보시는 분들은 경마장 가려고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책 펴들고 이 하나하나 추천 마필들을 무조건 받아 적어가시기 바랍니다. 돈 주고도 못 사는 마번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이기는 경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주 경마 총 14개의 경주 진행이 됩니다. 자, 승부 초고자 합니다. 자, 쓰나미 준비한 승부, 전반부 4경주, 후반부 8경주 2개의 메인 승부 준비했습니다. 자, 이종훈 전문위원 3경주와 후반부 12경주 준비했고요. 강한남 전문위원 오늘 후반부 역시 우리 2명이 못했을 때 후반부를 책임져 줄 뿐입니다. 11경주와 14경주를 금일 최대 승부처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하나하나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 1라운드 900m입니다. 한라마 3군 경주고요. 8마리 단촐한 편성입니다. 자, 강한남 전문위원의 추천 마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인기권은 약간은 좀 멀어져 있는데, 이번 서부투사라는 마필인데, 이게 좀 외부 휴양을 갔다 왔어요. 외부 휴양을 갔다 오고, 그동안에 마체가 조금 얇았던 마필인데, 휴양 이후에 마체 안정도도 좋아졌고, 무엇보다 이제 그 과거에는 이게 좀 겁이 많다 보니까 주로 훈련이라든가 실전에서 주춤거리는 그런 악벽이 있었지만은, 이번에 훈련 때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됐더라고요. 이번 서부투사 배당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번 서부투사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가 아니죠. 금주에 제가 이제 제주 경마를 잘 모르다 보니까 강한남 전문위원의 게시판을 쫙 보고 이제 조교평을 봐요. 제가 이 서부투사가 14조 한상대조개 사마방에서 이적해간 말이죠. 그렇죠. 네, 이제 체크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또 써왔는데 여하튼 공백 있는 마필들 11주 3개월인데 이런 내용,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백 이상 없다라는 거, 이런 거는 무조건 챙겨가야죠. 11주 만에 출전하는데 이 말의 상태, 보여준 걸음도 없는데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번 서부투사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종훈 전문위원. 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경마는 배팅할 때 배팅의 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배팅의 축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 7번 포인트입니다. 지금 종합지 보면은 11군데에서 대가리를 잡아놨더라고요. 서울 종합지 기준입니다. 물론 또 제주도 종합지도 틀려요. 좀 틀린데, 그래서 서울 경주 종합지에서 11군데를 대가리 잡아놨는데,
좀 그렇게 11군데 대가리가 잡혔다 그러면 현장에서 사실 올 출은 안 팔리는데요. 이번 분위기상 조건상 내용상 보면은 7번 포인트는 강력한 쌍대가리까지 자신할 정도로 상태가 좋습니다. 기승하는 임재광 기수도 대비해서 신인 기수 중에서는 가장 똘똘한 이제 1년 돼가는데 1년이 넘어서 2년째 넘어가는데 가장 똘똘하더라고요. 말 타는 것도 좀 잘 타주고 있고 7번 포인트 결정력도 감량도 좀 있고 뭐 조건도 있고 그래서 7번 포인트의 우승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배팅의 충마로 선정하겠습니다. 네, 스나미나 안쪽에 숨은 진주 추천드리겠습니다. 모처럼 게이트가 내려왔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위를 두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체중만 5kg 이상 빠져나온다면 굉장히 제가 좀 유심 있게 보고 있는 마필 중에 하나고 초반 순발력이 떨어지는 마필이 아니고 또한 900m, 공사초 모든 마필들이 기록 보유하고 있지만 무거운 주로 속에 일본 스문진주가 공사초 때의 기록을 갖고 있다면 여기에 게이트까지 2점이 있다면 안 될 이유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1번 스문진주, 2번 서부투사, 7번 포인트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2라운드입니다. 단거리 400m입니다. 9마리 단촐한 편성이고요. 강한 남자 운전의 추천반들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인기를 많이 모을 것 같아요. 3번마 은빛 보물, 지난주 뛰고 지금 연속 출주를 하고 있는데 직전에 좀 쉬운 공백은 있었어요. 공백은 있었지만은 이 마필 자체가 초반 순발력으로 뛰는 그런 유형이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400m 적정거리 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편성이 보니까 특별히 선행을 압도할 마필이 없어요. 3번마 은빛 보물, 인기권이지만은 이 마필은 배제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3번 은빛보물 직전에 공백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번에 연속 출주, 정상적인 주기를 갖고 출전하는 마필, 인정할 건 인정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종훈 전문위원님. 네, 저는 안쪽에 1번 번개대왕입니다. 1번 번개대왕. 김한철 마방 마필이고요. 그 다음에 곽용남 기수 기승했습니다. 곽용남 기수가 사실 지금은 좀 그래도 골짝 타죠. 우승도 자주 하고. 근데 예전에 진짜 못할 때 말도 못하고 얻어탈 말도 없고 그럴 때 김한철 조교사가 마방으로 불러서 우리 이제 와서 타라 해가지고 그 뒤부터 200승을 넘겨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김영래 마방으로 가면서 상당히 또 아직도 좋은 기승수를 보여주고 있고 신광선 기수가 지금 부상으로 말을 못하니까 박용남 기수한테 전적으로 웬만한 말을 다 맡겨놓으면서 태워주고 있는데 주행수가 새로 바꿔 나옵니다. 주행수가 모습 보니까 순발력이 좀 있더라고요. 살아있더라고요. 그렇다면 400m 제도 400m는 관광객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쪼락마을 경주인데 직선에서 한 400m 턱 납니다. 그래도 안쪽이 좀 보면은 아무리 상관이 없을 것 같아도 말들이란 게 훈련하다 보면 안쪽으로 좀 기대는 게 좀 있거든요. 직진성이 있는 말들도 있지만 그래서 1번 게이트의 이점과 그 다음에 초반 순발력 좋아진 이점 여러 가지 이점을 볼 때 승부는 필연인데 말이 충분히 되겠다. 1번 번개대왕 입상 후보로서 손색이 없겠습니다. 네, 강한남 전문위원이 한 마리만 더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18동의 6번마 샛별여왕도 이제 훈련 상태는 좋았어요. 이번에 박승환 기수가 최근 들어서 가장 훈련 상태를 올렸던 마필인데 그 마필도 일단은 눈에 들어오지만 2번마 우승 빙고는 이번에 안장 자체가 이제 대원이로 바뀌었습니다. 마필이 보면은 체형 자체가 좀 잘생긴 마필이에요. 무엇보다 이제 400m의 강점을 보일 수 있는 이제 발이 빠른 유형이더라고요, 이 마필이.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대원이 안장의 400m라면은 과거에 뛰었던 내용은 전혀 무시하고 분명히 한 2단계, 한 2타임 정도는 끊을 수 있지 않을까,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이 편성 자체가 31초 후반, 32초 초반 때면은 이제 온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3번 은빛 보물은 인기마지만 강한남 전문위원 자세한 설명으로 훌륭한 내용으로 3번 은빛 보물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편성이고 여기 이제 2번 우승 빙고, 6번 샛별여왕, 여기 이제 이종훈 전문위원이 추천한 1번 번개대왕까지 편성 자체가 배당판 자체가 곧 떠있는 편성입니다. 상당한 운전구로예요. 400m지만 3을 중심에 놓고 2번, 6번, 1번까지 3마리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종훈 전문위원의 우리 첫 번째 승부 전반부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800m입니다. 3세마 이하 경주고요. 7마리 단촐한 편성. 인기도를 보니까 이제 강력한 중심이 이제 안쪽에 이번 새벽 참가가 팔리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알아보니까 이게 백두장사 부마가 백두장사래요. 백두장사 모르죠? 저도 모릅니다. 이 백두장사 선봉전설인가? 네, 그 장말 그 형제라는데 이종훈 전문위원이 이 상경주를 지금 메인 승부로 지정을 했습니다. 네, 이종훈 전문위원 하면은
제주 경마의 예전 최강자라고 불렸습니다. 이 정보통 이쪽으로는 진짜 갈 부가 없었습니다. 옛날이 아니죠. 지금도 그렇죠. 이종훈 전문위원하고 저하고 이 동패를 쏜다라는 것은 팬 여러분이 더 잘할 거 아닙니까? 부르면 와요. 없다 그러면 안 오더라고 진짜로. 그만큼 이종훈 전문위원에게 노림수를 두고 있는 두 개의 마방이 지금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메인 승부로 지정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제주 3라운드 이종훈 전문위원 오늘 전반부 최대 승부처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우리 방금 수남이 신동주 위원이 설명한 대로 이번 새벽 참가는 여기서는 사이즈가 데뷔전 마필인데 사이즈가 틀리다. 사이즈가 틀린 마필입니다. 혈통적으로. 제주는 제주 가면 혈통적으로 나온 게 다 나왔는데 우리 강한남 위원이 제가 아침에 좀 물어봤어요. 요즘 신마들하고 재래마들하고 몇 살이 가장 제주 많은 전성기냐? 그랬더니 딱 얘기하더라고요. 아직까지가 아니라 5살이 전성기는 맞는데 지금 신마들이 사이즈가 혈통적으로 사이즈가 좀 약한 말들이 많다. 예전에 있는 그 혈통들이 강한 마필이 좀 많고 그러다 보니까 10살, 11살 말들도 사이즈상으로 차이가 났기 때문에 지금 우승을 하고 입상을 한 거라고 이렇게 저한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제주 경마에 대해서는 딱 2가지밖에 몰라요. 첫째, 왜 제주 경마 생겼나? 그리고 그 다음에 마방에 그런 속사정을 좀 아는데 우리 강한남 위원은 정통파입니다. 한마디로 정통파. 제주마부터 탄생서부터 이 제주마가 퇴역할 때까지 모든 걸 다 손아귀에 안고 있는 게 우리 강한남 위원이고요. 좀 얘기했던 데 빠졌는데 저는 이제 좀 정보 쪽으로 많이 좀 치우치는 사람인데 일단 이번 새벽 참가는 강한남 위원이 그러더라고요. 이런 말들은 주행수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저도 될 것 같아서 물어봤더니 이런 거는 뚫릴 때까지 그러니까 낭만한 강창만 아니면 그냥 온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그런 걸 좀 다시 한번 좀 한 단계 제 그 제주 경마 실력을 좀 업그레이드 시켰고요. 일단 이번 새벽 참가는 그냥 대가리 맞은 것 같습니다. 자, 후차권을 이런 올대가리 판정이 있을 때 여러 방을 가면은 해답이 안 쓰죠. 답이 안 쓰면 아예 쉬어야죠. 여러 방을 갈 바에는 딱 한 방 가려고 제가 마음먹은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내용이 좀 좋게 나오기 때문에 이번 정주 제가 이종훈이가 승부경기를 지정했고요. 여기서 한번 강하게 한 방, 오직 한 방 때려보겠습니다. 대신 보험처리할 말도 하나 있긴 있어요. 그 맞길은 들어오면 3복으로만 가져갈 거니까 들어오면 보너스가 되는 거고요. 안 들어와도 보험 처리 좀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요. 어떤 제주 3경주는 이종훈의 오직 한 방 승부 초반부터 때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혈통 자체가 다른 이번 새벽 참가에 한 방 붙이는 경마입니다. 현장 가면 이제 후차권에 1367이 팔리겠지만 오직 한 방, 1367 모두 못 가져간다. 오직 한 방 이에 붙이겠다. 이런 내용, 임팩트 있는 예상, 배팅의 힘까지 내용으로 이종훈 전문위원이 추천해 드린다라고 합니다. 재밌는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새벽 참가에 한 방 맞고 이종훈 전문위원의 오늘 전반부 최대 승부처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성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연타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4라운드고요. 800m 4세미 이하 경주입니다. 7마리 단천 앞에서입니다. 제가 이제 서울 경마나 이 부산 경마는 솔직히 말해서 그 편성을 알아요. 편성을 알고 전개를 그릴 줄 알고 각 분야에 이제 전문 분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쓰나미는 뭐 이제 주종목이 당연히 서울 경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산 경마, 제주 경마. 이 제주 경마는 이 자체 경주에 띄었던 말들하고 이 교차 경주라고 그러죠? 교차 경주. 이제 우리가 하는 게 뭐라 그럽니까? 교차 경주에 베팅하는 거죠. 이 교차 경주 때 띄는 말들은 이제 어느 정도 제가 좀 알 것 같아요. 이 자체 경주에 띄었던 말들은 이 제주 전문가인 강한남 전문위원을 제외하고는 솔직히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알기 어렵죠. 알기가 동영상 보고 그 정도 상관이죠. 네, 이거는 뭐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솔직히 말해서 뭐 400m 32초 초반 뭐 또 뭐라고 800m는 뭐 04초 900m 04초죠. 900m요? 어디 한람하고 제주마하고 그러니까 그런 자체도 헷갈린단 말이에요. 제주 경마, 제주마는. 그러니까 제가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주 4경주 내가 이 강한남 전문위한테 오늘 일찍 와가지고 일단 뭐 믿는 집 마필이 출전하고 여기에 이제 인기마가 지금 4번 고공세상과 꼬마기수 이제 7번 보물선이 이제 대길로 팔리는데 또 4-7 게임은 아닌 것 같고 또 이제 많이 여쭤봤습니다. 뭐 이것저것 물어보고 심사숙고한 끝에 이 4라운드를 메인 승부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내용이 있는 마필 하나가 출전합니다.
지금 보여준 능력, 보여준 걸음으로는 막건을 못 삽니다. 하지만 내용 자체가 이 만들어 놓고 때린다라는 내용 하나면은 지금 보여준 능력으로 4번, 7번이 대길로 부각이 되는 편성이지만 안 될 이유가 없다라는 제가 진단을 내려왔고, 제 우측에 계신 강한남 조문현 역시 그 마피를 또 세게 보고 있다라는 그 이유 하나로 제가 이 전반부 메인 승부 제주 4라운드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요. 뭐 제주 경마 어렵습니다. 뭐 한라마든 제레마든 굉장히 어렵다라고 판단하는데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적중이 나오지 않습니까? 적중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저는 들은 대로 복을 드리고 있고, 여기에 이제 조교 강한남 전문연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아주 심사숙고한 끝에 계속해서 좋은 내용, 좋은 적중, 좋은 결과물 진짜 만들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기세 꺾지 않으면서 그 흐름 그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4라운드 쓰나미가 준비한 전반부 최대 승부수입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5라운드 들어갑니다. 800m고요. 4세마 이하 경주 8마리 단촐한 편성입니다. 자, 강한남 전문연. 네, 일단 뭐 인기마 접전구도예요. 뭐 크게 뭐 이번이 소지가 좀 적은 그런 편성인데, 오마 진성 여왕은 뭐 최근에 꾸준하게 지금 주행이 안정되고 있습니다. 뭐 직전에 약간의 좀 불안 요소는 있었는데 의외로 이제 과거에 펜스 앞에서 좀 주춤거리는, 전광판 오면 이 말이 좀 안 뛰려는 뭐 그런 게 논래가 사문에 놀래서 좀 안 뛰는 그런 악력이 있었는데, 뭐 직전부터 보니까 뭐 주행이 많이 안정됐고, 뭐 제주마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입사를 하고 나면은 마필들이 되게 좀 말 같지 않고 어떻게 좀 귀여운, 약간 좀 뭐 돼지 비슷하게 좀 살이 쪄서 많이 들어오는데 말처럼 변하더라고요. 지금 최근에 보니까는 마체가 많이 지금 잡혀지고 뭐 주행도 좋아졌기 때문에 오마 진성류와 뭐 인기 마필인데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강력한 인기 마필로 부각이 되는 오번 진성 여왕. 내용 자체가 다른 마필입니다. 자, 이종훈 전문위원. 네, 저도 인기마죠. 6번 99종인데요. 99중. 우리 쓰나미 신동위원님. 네. 한현민 기사하고 친구죠? 그렇죠. 근데 요즘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친구인데? 친구가 아니죠 이제. 이제 아니에요? 친구가 아니죠. 내가 예전에 우리 한현민 기수도 술도 한잔 먹고 산 기억이 있어서 물어본 겁니다. 하여튼 우리 쓰나미 신동민하고 친구예요. 한현민 기수. 근데 올해 작년에 뭐 날라다니고 있는데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요즘은 사이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한현민 기수 많이 열심히 타고 최선을 다해서 좋은 모습 보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더라고요. 어떤 6번 99종 이번 정도 상대 많아서 도전 가능하겠다 보고 있습니다. 네. 강남 전문위원의 한 마리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4번마 가야 정벌의 두 마필의 인기 구도를 깰 수 있는 좀 걸음이 아직 좀 숨겨져 있는 마필이에요. 이게 휴양 갔다 왔는데 체구가 한 200 초반대 좀 작은 마필이었는데 일단 마체 자체가 조금 커졌더라고요. 그리고 순발력이나 훈련 때 스포시 스피드나 이런 게 과거보다는 눈에 띄게 좋아졌네 이런 느낌을 받았던 마필이기 때문에 5번, 6번에 최저 배당을 깰 수 있는 마필은 4번마 가야 정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마 5번 진성여왕과 6번 99중 이 두 마리가 이제 강력한 대길로 부각이 되는 편성인데요. 그래요. 4번 가야 정벌까지는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두 마리의 대길 막건을 유일하게 깰 마필은 4 정도다. 네, 2달 정도의 공백을 가지고 출전하지만 이 강한 남전문의 조교 패턴을 봤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진단이라면은 4번 가야 정벌 이런 것들 제가 여기 오셨을 때 하나하나 끄집어 내드릴 테니까요. 네, 꼭 하나씩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 무조건 챙겨가야 됩니다. 마번이 여기서 와요. 경마가 이거 오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이게 오더라고요. 와요. 네,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저도 뭐 이게 지금 뭐 챙겨가려고 저도 바쁜데 5번 진성여왕 중심에 세워놓고 4번 가야정벌 6번 99중 두 마리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제주 6라운드입니다. 800m 3세마 이상 600점 이하 경주 8마리 단촐한 편성입니다. 자, 강한남 조문현의 추천 마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충만은 서 있는 그런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오마 요격호가 직전에 뭐 2세 능력 마필, 해문목이란 3연승을 달리는 마필, 그 편성에서 또 휴양 마필이었던 월라 장군이 기습 선행을 쏘면서 좀 무너졌던 그런 내용이었는데 뭐 이번에는 편성 보니까 없어요. 특별한 마필이. 그리고 전개 자체도 이번에는 앞선을 선행까지 거의 나갈 수 있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5를 언급하는 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뭐 배당 마필 한두 정도로 본다면은 뭐 6번 마 계림 야망입니다. 계림 야망. 이번에 이제 좀 훈련이 많이 강도를 올렸던 마필인데 뭐 안장이 좀 경유라서 좀 불안 요소는 있지만은 직전에 좀 오랜만에 2달간의 공백에 좀 마취가 무거웠었는데 이번에 많이 가벼워졌더라고요. 6번 마 계림 야망이 뭐 900m에서도 뭐 착순권을 넘나들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6번 마 계림 야망의 회복세 이게 좀 배당 마필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W3번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종훈 전문님. 네, 저는 안쪽 1번 제주바다입니다. 1번 제주바다. 첼교 조기사 마방에 이제 문성우 기수 불러태웠습니다. 문성우가 이거 9번 기수에서 2차 한번 왔는데요. 일단 800m에서 출제에서 우승 경험, 비슷한 경우는 없긴 하지만 꾸준하게 성우하고 문성우 기수하고 호흡을 좀 맞추고 있고 문성우 기수가 이제 그래도 이제 천승을 뭐 서울이든 부산이든 제주든 어떻게 됐든 간에 떠나서 김용석 기수 다음으로 이제 천승을 넘겼습니다. 제주에서. 제주 조랑말이라도 천승 넘긴다는 건 쉽지는 않은 거죠. 열심히 나름대로 자기 최선을 다하는 기수였다고 볼 수 있겠고요. 1번 제주바다 1번 개 뒷점을 최대한 살린다면은 이번 경주 뭐 인기만에 붙여서 인기만인데 뭐 충분히 도전은 가능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이제 강남 전문이 이제 밤에 도착해가지고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제 물어봤어요. 제주 기수 중에는 누가 대장이냐, 누가 제일 잘 타냐. 강남 전문이 이제 안덕수 기수를 가장 기승술로는 최고다. 한마디로 마필 만들어 놓고 이제 때리는 것들, 승부기 있는 말들, 승부 보는 건 실수가 없다. 제가 어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이제 반대로 생각했었거든요. 안덕수 기수 하면은 얼굴은 복싱 선수 같이 생겼어요. 복싱 선수 같이 생겼는데 이제 옛날 제주 사기 분들하고 이렇게 제가 좀 어울렸는데 제일 겁도 많았고, 근데 그런 기수가 10년 사이에 이렇게 1등으로 돼버렸어요. 또 내가 이제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또 그런 것 같아 또. 너무 내가 강한 남자분을 신적으로 이렇게 좀 모시고 모든 말들이 그냥 난 아닌 것 같은데 다시 들으면은 또 맞는 것 같고 그런 어제 좀 있었습니다. 저는 이종훈 전문위원은 지금 양쪽 1번 제주바다고요. 여기 직전에 무너졌지만 이번에 선행까지 노릴 수 있는 5번 요격구가 2번 실수 없다라는 거. 여기 이제 흐름, 여기 이제 출주족이 정상적으로 돌아온 마필 직전에 2개월의 공백을 가졌던 6번 계림야망까지 배당으로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5번, 6번, 1번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7라운드입니다. 800m입니다. 3세마 이하 경주고요. 9마리 단촐한 편성입니다. 역시 뭐 저는 뭐 월라장군 하나 들어본 것 같네요. 강한 전문위원 추천 마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편성 자체가 뭐 이게 거의 점배당이 나올 것 같아요. 6번마 불꽃 여신은 뭐 앞선에 이정훈 의원이 말씀드렸듯이 이 마필은 뭐 다리만 안 부러지면 그냥 오는 마필이에요. 뭐 특별하게 뭐 중간에 또 뭐 중간에 물 먹으러 가서 한참 쉬다 오지 않는 이상 6번마 불꽃 여신은 그냥 와 있다 보시면 되는 마필인데 5번 올라장군, 9번 강호 1등. 뭐 또 이 두 마필이 또 최저 배당이 되게 얕게 형성이 될 것 같은데 9번마 강호 1등은 데뷔전에서는 불꽃 여신을 이겼던 마필이에요. 체형도 뭐 한라마처럼 잘생긴 체형이고 기본 혈통도 갖춘 마필인데 아직 좀 겁이 많다 보니까 마필들의 뭐 기수들의 뭐 고함 소리나 채찍 반응에 좀 놀래면서 좀 안 뛰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에 보니까 소속 전담 관리사가 뭐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상당히 뭐 채식도 열심히 하고 강하게 밀더라고요. 강호 1등이 뭐 그래도 최저 배당이지만은 뭐 개인적으로 좀 인정을 하고 싶은 경주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종훈 전문위원님. 네, 저도 우리 강한남 위원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5번 율라장군이 인기 3인데요. 이게 보니까 현장에서 그래도 5번 율라장군이 많이 좀 인기를 좀 어느 정도 잡아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점배당까지 좀 올라가서 한 2배 좀 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한 2배만 왔다 갔다 하면요.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다 한번 쏟아보고 이거 하나만 딱 가서 배팅하고 와도 결코 손해보진 않고 오늘 금액만 돈 딱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배가 넘는다면 6번, 9번 배팅 가치가 있는 제주 치경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추천 마필이 지금 계속 없는데 없어요. 강남 전문위원회 추천 마필 2마리씩 지금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괜히 제가 뭐 딴 말 언급 들어가지고 팬 여러분들 헷갈려 하실까봐 추천을 안 드리는 겁니다. 또 여기 말에 또 제가 동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육고 다리만 부러지지 않는다. 6이 온다. 구는 겁이 많지만 이번에 세격 조교를 봤을 때 전담관리사가 그런 부분을 완전히 보완했는 상태다. 여기에 뭐 제가 다른 말 추천하면 더 헷갈리는 거예요. 경마는 6번, 9번 두 마리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뭐 필요가 없고 이종훈 전문위원도 6, 9 뭐 한 배를 탔죠. 6번, 9번 큰 이변은 없을 경우로 판단됩니다. 자, 쓰라미가 준비한 역시 후반부 이제 최대 승부처입니다. 8라운드입니다. 900m고요. 4세마 이하 경주 9마리 단촐한 편성입니다. 제가 이 강한남 전문위원한테 하나 물어보려고 내가 적어왔어요. 8라운드에 이 에오스라는 마필이 지금 6개월의 공백을 가지고 출전하고 다 적어왔거든요. 그러니까 6라운드에 3개월의 공백이 있는 한라대부, 여기에 구경주, 11경주의 와홀대장 뭐 이렇게 제가 궁금한 말들 좀 물어보려고 적어왔는데 일단 메인 승부처 배경에 들어가기 전에 이 에오스라는 마필이 지금 6개월 정도 공백이 있는데 이 마필에 대한 잠재 능력, 일단 900m는 좀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이지만 제가 이제 어디서 들은 게 있어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번 에오스는 어떤 말입니까? 네, 오마 에오스가 이제 공백이 있는 휴양 마필인데 일단 뭐 훈련 때 보니까는 마체나 이런 걸음은 외적인 상태나 걸음은 많이 지금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마필은 조교 상태라든가 뭐 이런 모습을 되게 좋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마필을 최종으로 확인을 해보자 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던 마필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 에오스 현장 체크까지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이번 백년지기는 내가 인정을 하고 들어갑니다. 강력한 중심이 될 마필은 맞습니다. 현장 가면 좀 강력한 인기 1위로 부각이 되겠지만 백년지기 놓고 뭐 8번 용쟁호투, 9번 선양은 등 이 두 마리가 이제 대길 준대길로 부각이 되겠지만 이 두 마리 뭐 다운급 드리려고 제가 메인 승부로 지정한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에 역시 한방 붙이는 경마 외곽에 8, 9, 9, 8 두 마리 중에 하나는 완전히 잘라내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역시 14조 한상배족에서 마방의 마필이 그 중심에 있을 것이고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면 완전히 잘라내고요. 여기 이제 새벽 조교, 강한남 전문위원의 조교 패턴, 조교 변화 이런 마필들까지 제가 안고 가면서 한방 붙이겠습니다. 내용이 구가 좋다라면 또 인정할 건 인정하면서 들어가는 경마입니다. 정보와 조교와 복귀 3박자가 갖춰지는 제주 8경주였습니다. 스나미 오늘 최대 승부처입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주 9라운드입니다. 900m입니다. 5세마 이하 경주 10마리 접전입니다. 이제 조금씩 들어봤던 마필들이 이제 나오네요. 강한남 전문위원의 추천 마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이번 경주도 거의 첫째 배당이 유력시 되는 그런 편성입니다. 뭐 이번마 백호번개, 뭐 고마 해문목, 뭐 해문목 3연승을 하고 있고 뭐 아직 무너질 소지가 아니에요. 뭐 이종훈 의원이 뭐 제주 경마를 이렇게 가끔 예상할 때 보면은 제가 유시를 매번 봤는데 넘사벽이란 말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넘을 수 없는 벽이란 고마 해문목 같은 경우는 뭐 이 마필도 아직 얘네들이 넘을 수 있는 벽이 아니기 때문에 고마 해문목도 인정을 해야 되겠고 뭐 이번마 백호번개도 최근에 두 번의 이착은 그래도 내용이 괜찮은 마필이에요. 장타지존이라는 마필한테 깨졌고 그 전에 장백행진한테 깨졌는데 아직 어리다 보니까 뭐 이런 마필한테 깨졌습니다. 하지만 뭐 그 장백행진이나 장타지존이라는 마필이 그 다음 경주에 순근전에서도 모두 여유있게 우승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마 백호번개 마필이 계속적으로 좋아지는 추세를 감안한다면은 뭐 2번, 9번 뭐 요거는 일단은 배트권에는 무조건 두 마리는 뭐 안고 가야 되는 건 기정사실이고 배당 쪽 3차권으로 좀 노릴 수 있는 마필은 7번마 이제 동방전설 정도 보고 있습니다. 원유일 안장인데 이게 승군 이후에 지금 한 3번에 뭐 적응을 마쳤고 최근에 보면은 마필이 좀 마체가 이렇게 많이 가다듬어져 있어요. 좀 서 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말이 좀 힘이 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7번마 동방전설의 뭐 이병권 뭐 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네, 이종훈 전문위원 추천 마필. 네, 우리 방금 강한남 위원이 전부 다 설명 잘해줬잖아요. 넘사벽 3마리를 넘을 수 있는 말이 있을까요? 우리 쓰라미 신동위원이 3마리 중에 넘을 수 있는 말 보이시는 게 있습니까? 안 보이죠, 저도. 그렇다면 그냥 내려가야죠. 9번, 2번 저도 오직 한번 보고 있습니다. 이를 좀 덜 봤는데 이가 지금 이제 자세하게 설명해 줬죠. 강한남 전문위원이 직전에 이제 장백행진, 장타지존 이런 마필들이 이때 뛰고 한 번 더 또 우승들을 일궈낸 마필들이기 때문에
이번 백호 번개는 강한 상대들과 뛰어온 전력이다라는 겁니다. 9번 행운목은 뭐 3연승과도 달리고 있지만 기록에서 말해주듯이 더 보여줄 걸음이 더 있는 마필. 사이즈 자체가 아직까지는 얘가 위다 이런 내용입니다. 9번, 2번 어느 정도 인정하고요. 7번 동방전설까지 3마리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현재 후반부입니다. 자, 10경주고요. 800m 3세마이야 1100점이야. NBK 10마리 접점. 자, 강한 남전문연의 추천 마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10번마 용의 질주는 뭐 인기 1위권인데 뭐 직전에 휴양 갔다 오고 나서 마체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뭐 그래서 그 당시 기억으로 용의 질주의 붉은매 그 당시에 이게 한 동일 마주였는데 두 마필을 배당으로 제가 추천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붉은매가 직선 전막판에서 좀 서버리면서 1-3차 아쉬움이 남겼던 마필인데 10은 여전히 좋습니다. 10이 여전히 좋다는 말은 뭐 여러분들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1번마 이제 붉은매는 이게 능력만큼 지금 마필의 능력만큼을 끌어내지는 못하고 있어요. 이 마필도 이게 좀 직선에 다 한 50m 정도 오면은 이게 꼭 전간판 앞에 제주마들이 사물에 그거에 놀래요. 자기들 그 그림에. 그러면서 좀 주행이 좀 불안한 요소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번에 좀 훈련 상태도 좋아졌고 연속 출주지만 이제 붉은매 같은 경우 특히 마필 같은 경우는 이 인게이트에 있으면 마필 습성 자체가 좀 펜스를 따라가면 잘 뛰거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후차권에서도 1번마 붉은매 좀 가장 유력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인기마지만 10번, 1번 어느 정도의 가능성 있는 마번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종훈 전문연의 한 마리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잘 들었고요. 저도 2마리 뭐 동반 입상 유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2마리 동반 입상 유력하고 한 마리 마필을 더 3복승 복싱을 하면 3복승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보고 싶은데요. 자, 2번 계속비행입니다. 2번 계속비행. 2번 계속비행 보니까 인기가 한 4위, 5위까지 밀려 있네요. 최근에 이제 좀 들쑥날쑥한 컨디션 때문인데요. 박용남 기수가 기승했습니다. 용남이가 저는 제주도에서 딱 2명의 기수를 말만 기승하면 무조건 최선을 다하는 기수를 보고 있습니다. 첫째 이제 박기영 기수죠. 박기영 기수 제주 예비생인데 그 친구는 뭐 평생 이제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조교사를 못하고 기수로서 은퇴를 해야 될 사람이 딱 2명 있습니다. 3명이네. 뭐 성우까지. 첫째 김영석 기수입니다. 김영석 기수는 조교사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 될 수가 없고요. 다음 두 번째 박기영 기수도 역시 나이도 많고 했던 절대 조교사가 될 수 없습니다. 시험을 시험을 보지도 않고 딱 2명의 기수를 보고 있거든요. 예, 거기에 또 하나 이제 최선을 다하는 기수, 항상 최선을 다하는 기수는 박용남 기수도 모든 말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3개월 정지를 2번 먹어서 한 번 더 3개월 정지 먹으면 이제 기수 벗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용남이가 착합니다. 착하고 열심히 하는 기수입니다. 하여튼 이번 계속비행 박용남 기수가 직선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2마리를 이기기는 쉽지 않아 보여도 3차권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면서 이번 계속비행을 3차권 후보로 3복승 후보로 좀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태까지 좀 늦은 타이밍에 아쉬움이 있었던 마필입니다. 이번 계속비행 이종훈 전문연 배당으로 추천을 주셨습니다. 10번 용의질주, 1번 붉은매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가운데 이번 계속비행 정도만 고려하면 될 정도라고 판단합니다. 자, 강한남 전문연의 오늘 첫 번째 승부를 후반부 4개의 경주 남겨놓고 11경주를 지정을 했습니다. 경마가 이제 14개의 경주인데 11경주와 마지막 14경주를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정말 혼전 경주고 욕심을 안 내는 것 같아요. 상당한 혼전 구도 속에 제가 자신 있는 경주 딱 2경주만 잡아가지고 승부를 한번 보겠다라는 정말 어려운 편성이거든요. 11경주가 800m고요. 12마리 접점. 배당판 자체는 제가 봤을 때 아마 금일 이 제주경마 14개 경주 중 가장 난이도가 있게 형성이 될 것 같고 대길 배당이 없을 정도로 빨갱이 배당이 없을 정도로 10배 이상의 배당으로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난이도가 있는 경주인데 출마표가 뜨는 순간 강한남 전문연의 메인 승부 제가 2개의 경주 일단 우리가 방송 스튜디오에 보고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쭤보니까 11경주와 14경주라고 그러더라고요. 한마디로 출마표가 뜨는 순간 11경주와 14경주만큼은 욕심을 낸 것 같습니다. 또한 준비까지 완벽하게 끝내놓고 임하는 것 같습니다. 강한남 전문연의 잠재력 또한 정말 이 마번들의 내용, 이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달라요. 이미 그 캐치를 한 우리 팬 여러분들도 계실 테고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이 마건들 보십시오. 그리고 각 게시판에 들어가가지고 그 마필들의 새벽 주교 현황 매 경주 한 마리 한 마리씩 다 보고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11라운드 강한남 전문연의 오늘 후반부 첫 번째 승부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좀 까다로운 경주는 맞아요. 경주 거리가 이제 800m이고 전력 차이가 이제 크지 않은 경주인데 뭐 이런 경주의 특성이 있습니다. 800m에 가장 적합한 마필이 이번 경주 한두가 있는데 그 마필이 뭐 이번 편성을 앞두고 나서 훈련자를 변화를 주더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들어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훈련자가 이 마필의 강도를 올렸을 때는 거의 실수가 없었던 뭐 과거에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뭐 그런 부분도 감안했지만은 마필이 근래 들어서 이 정도는 뭐 그냥 이 편성에서는 뭐 다른 애들이 잘 뛰든 안 뛰든 얘는 그냥 올 수밖에 없겠구나 할 정도로 훈련 과정이 너무 좋았던 마필이 한두가 있습니다. 그 마필을 이번 경주 축으로 놓고 때리는데 후차권이 사실 저도 좀 까다롭긴 해요. 이게 좀 어려운 경주를 선택을 했는데 뭐 초반에 뭐 쉬운 경주가 많았지만은 여기서 좀 한번 배당을 잡고 싶은 욕심이 있더라고요. 그 마필을 놓고 후차권에 한 서너 두 정도 이제 압축이 되기 때문에 이제 현장에서 이제 주력권은 제가 이제 아직 주력은 사실은 정해지지 않지만 현장에서 마필 상태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조금 내용까지 알아보면서 현장에서 주력권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좀 강한 언급이었습니다. 좀 차분하게 얘기를 했어도 제가 옆에서 듣는데 좀 강한 자신감이니까 한마디로 중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노림수의 말이 정확하다는 겁니다. 혼전 굳었어. 뭐 그건 놓고 그냥 전군형 사도 한수로 나오는 경주거든요. 네, 현장까지 안고 가면서 한남 전문위원이 작심 배당 쪽으로 포커스를 두고 있다라는 거. 네, 상당한 혼전 굳었어. 강력한 복성식 중심에 대한 믿음. 역시 내용과 조교의 변화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갖추면서 강한남 전문위원이 준비한 금일 11경주 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훌륭한 내용, 배당에 대한 메리트 좋습니다. 11라운드 강한남 전문연의 첫 번째 승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성원, 많은 관심 한 번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타입니다. 제주 12경주 1110m 3세마 이상 핸디캡 4000점 이하 경주고요. 11마리 접전입니다. 우리 강한남 전문연의 11경주 메인 승부에 이어가지고 이종훈 전문연의 바로 메인 승부가 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편성은 직종과는 다르게 또 인기 1위로 강력한 인기 1위로 부각이 되는 마필 하나가 있습니다. 이건 태상로군이 인기 압도적인 인기 1위로 부각이 되는 편성이고 여기 이제 이종훈 전문연의 관심마방의 마필들이 이제 여러도 출전하면서 이제 인기마 배당판을 흐리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지난번에 항구라 시켜드렸던 마필들도 보이고 하여튼 이종훈 전문연이 모두 때려드렸던 마필들이 제가 봐도 보입니다. 네, 그런 마필들 뭐 어떻게 때릴지 아니 빼고 할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보고 드릴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 메인 승부로 지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상승세 전문가 이종훈 전문위원의 메인 승부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경주 이종훈이 관심을 갖고 있는 마필들, 그다음에 저와 저희 팬들한테 감동을 준 마필들이 대거 출전했습니다. 4번 황룡연설 7월 14일 금요일이었죠. 제가 아직도 게시판에 이게 좀 음성 파일을 올려놨었는데 매번 이렇게 음성 파일 강하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솔직히 해서. 근데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여러분들에게 배팅에 힘을 줄 수 있는 경주들이 하나씩 존재합니다. 제주든 부산이든 뭐 서울이든. 자, 그때 4번 항공전 저는 그때 당시 좀 놓고 항구라 했던 기억이 나네요. 뭐 복승, 3복승까지 싹 다 적중을 했었는데 그때 그 마필이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또 하나 10번 한마공신한 말이 또 나오는데요. 이 마필도 역시 7월 1일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4주만에 나왔는데 이때 당시 태상노군하고 같이 땄던 거죠. 태상노군은 으뜸공신 으뜸공신 아니네요. 9억불이죠. 9억불 태상노군 한마공신 3천 왔는데 제가 그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3복승은 무조건 사자. 이거 놓고도 물론 샀어요. 한방울씩 놓고 복승 3복승 때렸는데 그래도 다행히 3차가 와주더라고요. 3차가 와주면서 진 줄 알았는데 장타왕자를 코차로 이기면서 3차가 와줘서
복숭은 물론 놓쳤습니다. 복숭 놓쳤는데 많이 차이 없이 놓쳤는데 삼복숭 했던 기억이 좀 나는데요. 자, 이런 마필들이 이번에 또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이 마필들을 놓고 때릴 마음은 없어요. 저도 이번에는 5번 태상 로건을 놓고 때린다. 5번 태상 로건 여기서는 사이즈가 좀 틀린 마필이에요. 사이즈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 다 조건이 좀 있지만 능력이 지금 더 많이 뛰고 있는 마필이라는 얘기죠. 5번 태상 로건은 저도 개인적으로 이번 정주 아사무사 대가리 팔리는데 강력한 대가리를 보고 이 마필에 붙여서 이종이가 노림수 마필이 있기 때문에 승부경주 지정했고요. 그래서 한번 이종이가 마감 10분 전에 강하게 여러분들에게 어필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종이를 믿고 마감 10분 전 저를 따라와 주신다면 제가 기필코 적중을 해서 선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거리가 1110m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경주에 임하십시오. 직전에 이제 많이 뛰었어도 분명히 지구력 부분의 한계 1000m 전용인 마필들이 몇 도 보이는 상황입니다. 늘어난 거리가 오히려 불리하다라는 거. 반대로 이종훈 전문가로 5번 태상 로건 아사무사한 인기 1위를 부하게 되겠지만 강력한 인기 1위를 보고 있다라는 거. 늘어나는 거리가 오히려 더 유리하다라는 거. 5를 놓고 걷어낼 마필들 걷어내고 한 방 붙이겠다라는 이종훈 전문위원의 메인 승부 정확한 이유를 가지고 준비한 경주입니다. 자, 제주 11라운드 이종훈 전문위원의 금일 최대 승부처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3경주입니다. 1200 한라마 2군 경주 7마리 단촐한 편성입니다. 강한남 전문위원의 추천 마필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고마 칠지도는 뭐 인기 1위예요. 부동의 인기 1위 같은데 마필이 상당히 이게 잠재 능력이 많다고 평가를 하는 마필 중에 한두입니다. 이 마필 체형도 상당히 잘생기고 아직까지도 마필이 늘어날 거는 뭐 그런 부분이 많다고 보는 마필인데 직전 경주에 좀 전개가 꼬였던 마필이에요. 초반에 스타트도 늦었고 또 외곽하면서 또 진로도 막히는 뭐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은 뭐 입상을 이끌어냈고 이번에 거리가 1200 뭐 늘어난 거리에 편성이 뭐 직전보다 좀 더 수월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뭐 사는 뭐 인기 1위지만은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네, 이종훈 전문위원. 네, 7번 공육 대신이 인기 2위네요. 2세 마필인데 1000m 첫 출전합니다. 1000m도 안 뛰어보고요. 그런데 깜빡이 팔립니다. 왜 팔리냐? 사이즈죠, 능력. 7번 공육 대신 말도 좋고 상태도 좋고 충분히 2세 마필인데 이 3세 마필 한참 지금 잘하고 능력을 과시하고 있는 3세 마필들하고도 충분히 겨룰 수 있는 마필이다. 7번 공육 대신 현지에서 이상만 없다면 저도 이번 미마필을 좀 강력한 상대마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울 경마랑 부산 경마의 더러블에서 이 혈통이 나와 있잖아요, 책에. 네. 우리가 혈통을 공부할 수가 있잖아요, 나름. 네. 이 제주 경마, 한라마나 이 제레마 혈통은 어떻게? 제주만은 혈통이 나와 있어요. 네, 한라마는. 네, 한라마는 마필 자체가 잡종이다 보니까 혈통이 이제 성립이 안 돼 있고 이제 얘네들은 뭐 알다시피 한라마라는 게 계속적으로 지금 뭐 제주마하고 서로 서울말 더러블하고 그 중간에 이제 마필이 새끼가 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게 또 그 새끼 남말하고 다시 또 걔네들끼리 그러니까 혈통이 도저히 이게 잡을 수가 없는 뭐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레마 혈통은 어디서 봅니까? 제주 뭐 경마 사이트에 가서 혈통 정보가 있어요. 경주 성적표에 보면은 그 마필에 다 이거 마필을 클릭을 하면은 거기 혈통 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 혈통 정보를 하면은 뭐 과거 뭐 1대 2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혈통 정보 홈페이지를 자주 보는데 이 그 혈통 정보 홈페이지에 가는 게 아니라요. 네. 제주마 그러니까 제주 경마로 들어가서 그 마필을 제주마 보면은 마필을 클릭해. 자체가 있어요. 마필의 클릭에 그 자체가 있고 혈통 사이트에는 더러블에만 있는 거기는 거죠. 서울 경마 부산 그렇죠. 경마. 그렇죠. 그 안 돼 있죠. 네. 궁금했어요. 좀 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제주 전문가분들 강한남 전문위원이 혈통 자체가 다르다. 어느 정도의 말이 가격 차이가 완전히 천차만별이래요. 어떤 거는 1억짜리가 넘는 말이 있고 500만 원짜리 말이 있고. 그렇죠. 예, 그럼 딱 보면은 진짜 혈통 있는 말이 가지고 논다 이거죠. 더러블에서는 안 그러잖아요. 3억짜리 말 엊그제 해안 부러지는 거 봤잖아요. 실버울프고 몇천만 원짜리한테 부러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거든요. 이 제레마는 안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무조건 그냥 사이즈대로 간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봐도 뭐 한남 전문이 이렇게 통화하다 보면은 뭐 땡땡 그냥 내일 모레까지 뛰어도 이거야. 진짜 내일 모레까지 뛰어 2마리만 뛰고 있어요, 경마가. 그 혈통이 제주마는 대부분 뭐 더러블에서는 이제 부마 쪽, 뭐 매니피냐, 뭐 액톤파크냐, 뭐 이쪽의 혈통인데
제주마들은 지금까지는 모계예요, 모계. 어떤 어미가 새끼를 낳냐에 따라서 1억이냐, 500이냐. 쉽게 얘기하면 지금 뭐 혈통적으로 이제 계속 좋은 마필들이 그 어미들이 보면은 거의 한 400kg가 넘어요. 그런 마필이 새끼를 낳은 마필하고 이제 한 270, 80kg 낳은 새끼하고 싸우면은 바로 뭐 시작하자마자 이제 게임 자체가 될 수가 없는 뭐 그런 구조죠. 강남 전문위원도 7번 공록 대신이 지금 승급전에 1200 급격히 늘어난 300m 문제 없다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네, 공록 대신 같은 경우에는 뭐 직전에 좀 내용이 복귀상 내용이 좋은 마필입니다. 이게 얼룩형 마필인 얼룩 마필인데 체형이 상당히 커요. 그리고 발스는 뭐 주폭도 좋은 마필인데 직전에 경유가 사실은 이게 좀 들어오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안으로 좀 진로가 막히면서 안으로 급하게 기대가지고 일단 뭐 입상권에서 이제 좀 멀어지나 했는데도 재차 추진을 하면서 다시 코 차이로 이 착을 지켜냈던 마필이기 때문에 힘도 있고 앞으로 보여줄 잠재 능력도 많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 후차권이 다 고만고만하네요. 4번 7지도를 제외하고는 1번 매직도 마찬가지고 보여줄 건 없고 쾌속열차도 뭐 승급전에 1200 늘어난 거리고 모두 동등한 조건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종훈 전문위원 언급한 대로 4번 7지도는 중심이고 여기에 마필의 잠재력을 봤을 때 동등한 조건이라면 실이 좀 더 우위에 있다라는 거. 4번 7번 두 마리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경주는 강한남 전문위원이 마무리를 합니다. 장거리 1700m입니다. 한라마 1군 1500점 이하 경주고요. 10마리 접전 구도입니다. 역시 상당한 운전 구도로 배당판이 형성이 될 경주입니다. 강력한 중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1700m 오랜만에 보는데 강한남 전문위원 오늘 14개의 경주 중 가장 자신있게 준비한 경주입니다. 한라마 유독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고요. 강한남 전문위원 오늘 최대 승부처인데 뭐 항상 그래왔듯이 정말 그 마번 안에 모든 답이 있을 정도로 훌륭한 내용으로 우리 정통님과 시청자 여러분들께 기쁨을 주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금요일 영마 뭐 만약에 이기고 우리가 있다 하면 이 14경주에 대구를 하고 돌아가십시오. 만약에 13경주까지 우리가 지고 있다라면 강한남 전문위원 14경주 아주 훌륭하게 마무리를 지어주면서 토요일 영마 출발 아마 기분 좋게 아마 스타트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오늘 마지막 경주 제주 14경주 강한남 전문위원의 금일 최대 승부처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 출주 공백이 있는 마필도 몇 두가 있고 지금 뭐 승군전 치르는 마필 그리고 대부분 마필들이 지금 1700을 첫 도전하는 마필들이 대부분입니다. 일단 뭐 3번마 송악명물, 5번마 성장주 두 마필이 인기권 1, 2 같은데 이 중에서 제가 한 마리는 빼고 가는 경주예요. 경주 여건도 그렇지만은 훈련시 상태도 과거의 상태보다는 많이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불안 요소 있는 인기만 하나는 여기서 지우고 가도록 하겠고 그렇다고 5로 성장주 인기 1위권을 놓고 가는 게임은 아니에요. 직전에 조금 전력을 아껴놨던 마필인데 오늘 편성 자체가 1700이고 최근에 마필의 계속적인 걸음 호전세를 감안한다면은 7번 이번 경주는 1700에서는 입상권 한 자리는 충분하다고 판단한 마필이 있기 때문에 그 마필을 놓고 최대한 압축을 해서 중배당 이상 쪽으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최대 승부처입니다. 현장 가면 3번 송악명물과 5번 성장주 두 마리가 혼전 구도지만 대길로 부각이 되는 구도 있습니다. 두 마리 중에 하나는 완전히 잘라낼 생각이고 또 둘 중에 하나도 놓고 때릴 중심이 아니다라는 거. 더 이상의 내용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 내용 하나면은 굉장히 내용 있는 경주가 될 것이고 메리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팔리는 마필들, 머슬퀸, 지인달사, 헬로우 이런 마필들 모두 다 강한남 전문위원이 정확히 간파하고 있는 경주고 있는 마필들이고 거리가 1700m라는 거 이런 전개까지 그릴 줄 알아야 마지막 힘을 실을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오늘 마지막 경주를 메인 승부로 지정했다라는 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서울 경마나 부산 경마, 제주 경마도 마찬가지 경주의 마무리 이거를 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이게 안 들어왔을 때는 자기한테 데미지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도 마지막 경주를 메인 승부로 지정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팬 여러분들께 좀 팩트 있게 좀 가격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서고요. 그런 거 다 무릅쓰고
감수하고 메인 승부를 지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내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최대 승부처입니다. 강한남 전문위원회 14경주 제주 한라마 1군 최대 승부처. 네, 마지막까지 집에 가지 마시고 꼭 강한남 전문위원과 함께 하셔서 훌륭한 결과물 가지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제주 14개의 경주 다 잘들 받아 적으셨습니까? 우리 일단 이번 주 보고요. 다음 주 방송 계획 일단 뭐 다음 주는 서울 경마가 휴전이기 때문에 그죠? 네. 방송이 아직까지는 우리 셋만 얘기해야 될 게 아닙니다. 이 방송 스튜디오에 PD 분들도 이제 뭐 휴가 계획이 잡혀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까지 좀 얘기하면서 이번 주 보고 각자 게시판에서 우리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한남 전문위 오늘 제주도에서 멀리 왔습니다. 훌륭한 내용들 제가 어떻게 좀 더 끄집어냈어야 되는데 뭐 2마리씩은 제가 파헤쳐 보지 않았습니까? 꼭 챙겨가시고요. 여기 이제 이종훈 전문위원회 정보력까지 가미시키면서 제주 경마 14개의 경주 모두 풀어봤습니다. 좋은 내용 가지고 돌아온 만큼 또한 남은 시간 좀 더 미비했던 부분 훌륭하게 완벽하게 바로 잡으면서 현장에서 제대로 때려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준비한 경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내일 토요 경마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 사학기 출신 모현진입니다. 제주 경마만을 위한 제주 경마의 모든 것을 건 냉정하고 정확한, 정직한 프로의 마인드로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모현진입니다. 자, 뭐 이번 주는 올 상반기를 마지막으로 접하는 올중계에 접어드는 제주 올중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시장기가 무더위 속에서 이제 부산 경마를 이제 시작으로 해서 다음 주에는 서울 경마 그리고 그 다음 주 제주 경마가 각각 시장기에 접어드는 그런 시점인데요. 자, 부산 경마가 시장기에 접어들어서 제주 올중계가 금요 경주 14경주 편성이 되어 있고 토요 경주에서는 6경주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모현지는 올 상반기 동안 제주 예상 부분에서 환수, 배당, 적중에서 가장 1순위를 겪고 있죠. 제주 현지에서 예상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가장 우선순위로 1순위의 승률을 안고 있는데 7월 초부터 좀 적지 않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마필들이 체중의 변화가 급작스럽게 이해가 안 가는 변화점이 있고요. 이 무더위 속에서도 지금 10kg, 20kg 정도 현장에서 이렇게 갑자기 찌다 보니까 정말 마번을 틀어버리면서 적지 않은 고전을 면치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 저뿐만이 아니고 다수의 예상가분들이 제주 경마에서 지금 3주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데이터상에서 명확한 사실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 부분에서 변명을 드린다기보다는 좀 더 집중력을 발휘해서 이번 올중계 경주수가 많은 만큼 최대한 집중력을 발휘해서 마필 분석에만 체중은 아무래도 좀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마필 분석 현장 예상 때까지 체크한 후 그 포인트에 좀 집중하면 예전에 강한 승득 적중 다시금 안고 올 거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 올중계 정말 신길전한 마음으로 다시금 초심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께 반타작, 적어도 반타작 14경주 중에 7경주는 적중에 임할 수 있는 모습 꼭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요 경주 예상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앞서 언급해드린 만큼 14경주가 시행이 됐는데요. 그 중에서 본인이 5경주를 승부처로 뽑아봤어요. 추천 승부처는 2경주, 6경주, 14경주를 추천 승부처로 준맨급으로 지정했고 또 메인 승부처는 10경주와 12경주 이 두 경주를 가장 강력하게 적중에 자신감이 있는 그런 메인 승부처로 지정했으니까 이 5경주에서 꼭 승부처를 만들어내면서 여러분들께 큰 한수로 안고 갈 수 있는 포인트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제주 1경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주 1경주 한라마 3등급 경주인데
자, 적지 않은 마필들이 8마필이지만 마필 능력적으로는 그렇게 월등한 능력 마필들은 아니에요. 자, 정규적으로 봤을 때도 강력한 선행 마필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느리게 진행되는 그런 구도를 펼칠 경주라 판단합니다. 자, 이제 충마로 추천드리고 싶은 마필은 7번 포인트입니다. 앞서 언급해드린 만큼 강력한 선행 마필이 없는 편성에서 이번 5번 신촌바람이 그나마 선행 전개를 펼칠 수 있는 경주 초반 순발력 갖고 있는데, 문제는 이동준 기수의 꼬마 기수가 기승하는 상황인데, 자, 이동준 기수가 좀 적지 않은 능력을 보일 수 없는 그런 바지 기수죠. 바지 기수는 맞지만 이 이동준 기수의 포인트는 참 신기하게도 발주 상태는 상당히 잘 받고 있습니다. 어떤 전개이 되더라도 경주 초반 순발력을 마필에 맞게끔 걸맞게끔 잘 이끌고 나오는데, 문제는 직선에서 하체가 반동이 안 되기 때문에 기지화가 형편없기 때문에 마필을 끝까지 못 밀어대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번 전개에서도 5번 신촌바람이라는 마필이 단독 선행은 유력합니다. 유력하지만 바로 그 뒷선을 따라갈 수 있는 마필이 7번 포인트예요. 이 마필이 선취입 전개를 이끄는 마필이지만 마필 겁대기가 점차적으로 낮아지면서 순치가 돼가면서 직전에도 아쉽게 3차원 거머졌죠. 자, 마필적으로 더한 능력치 돋보일 수 있는 앞선이 빠르지 않다면은 이 선취입형의 마필이 선입 전개를 이끌면서 경주 막판 앞선과의 거리차를 용이하게 좁혀갔기 때문에 충분히 DC 발휘한다면 이 마필이 가진 기존 내에 기본적으로 갖춘 추입력만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 마필이 경주 막판 제역전에 가면서 우승을 거머쥘 수 있는 그런 확실한 경주평을 그릴 수 있다 판단합니다. 자, 7번 포인트를 강추로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3번만 야망의 미소, 역시 직전에 졸전을 펼쳤지만 글쎄요, 마필 쪽으로 점차적으로 계속 나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자, 조희영 기수가 부산에서 온 지 지금 만 1년이 됐죠. 1년이 넘은 상태인데 그렇게 월등한 능력은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한 능력치를 또 발전돼가는 모습은 보이고 있는 기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3번 야망의 미소, 역시나 선취입 전개에서 내측 사행길을 좀 잡는다면, 직선에서 내측 사행길을 잡혀간다면 이 마필도 한 걸음 더 있는 그런 마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1번마 스문진주, 역시나 기록적으로는 최근 저조하지만 장우성 기수가 지금 최근 저조해요. 능력적으로. 그렇지만 원게이트 이점에서 장우성 기수 최대한 능력 발휘하면서 좀 앞서게 나온다면, 그렇게 빠른 선행력이 구도가 안 되는 그런 편성에서 좀 앞선과의 거리차만 좁힌다면 이 스문진주라는 마필 역시 직선에서는 경주 막판 강한 추진력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마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1번 스문진주까지 후차권으로 연대될 수 있는 경주평입니다. 자, 7번 포인트를 강추로 갖고 가시면서 3번 야망의 미소, 1번 스문진주 후차권을 연대될 수 있다 언급해드릴 수 있는 경주입니다. 자, 제주의 경주 먼저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먼저 첫 번째 추천 경주인데, 자, 400m 경주에서 최대한 노리고 가야 될 충마는 확실히 정해져 않았습니다. 자, 공백기를 다 떠나서 워낙 저조한 편성이기 때문에 지금 기록적으로 3번 은빛보물이 현장에서도 강하게 팔릴 마필 중에 하나죠. 나머지 마필들은 800m 기록이나 400m 기록에서도 이렇다 할 능력을 못 보이는 마필들이 다수인데, 자, 그 중에서 이번 초창기에 이제 추천 승부처를 지정한 이유는 복병권 마필이 확연히 변화가 돼 있고 조교 때 마필 걸음이 예전과는 판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 그 복병권을 놓고 승부에 임한다면 적어도 중배당, 이제 선호하는 10배당은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는 제주 이경주이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이른감이 있지만 승부처로 지정했습니다. 자, 분명한 내용이 있는 마필이에요. 정말 바람 날릴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 마필은 바람이 날려도 중배당은 잡고 가는 거죠. 안정된 마필 주행 습성을 봤기 때문에 이 마필 꽂아앉기가 전혀 완벽히 사라진 상황에서 제가 갖고 갈 그 충마 주행이 안정됐다. 그렇다면 이 최단 거리는 그냥 주파하고 끝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마필을 믿고 이번 이경주를 첫 번째 승부처 400m 난해한 경주지만 그래도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번 첫 경주에 꼭 밑작을 만들면서
좋은 스타트를 끊어보겠습니다. 자, 제3경주입니다. 대주마 3세 이하 300점 이하 신마급이죠. 신마급의 경주인데, 자, 이번 편승에서는 문재인 충마로 언급해드리고 있는 마필은 이번 새벽차인가예요. 자, 직전 주행검사, 첫 주행검사 당시 마필이 거의 대부분의 신마들이 그렇죠. 마필 겁대기로 인해서 주행에 불안정한 모습. 이 마필도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당시 7월 13일이고 지금 3주간의 여유, 훈련 조교하는 거 봤을 때 계속된 병합 조교로 인해서 마필 겁대기가 다른 신마하고는 차원이 다른 좀 빠른 순치가 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DC임도 충만한 마필이기 때문에 자, KT 여건상 전개적으로 봤을 때도 선입전개, 선취입전개 이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새벽 참가를 이제는 충마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후차권은 역시나 6번 KOR 직전 900m에서 졸전을 펼쳐냈는데 자, 거리 짧아진 이번 800m에서는 기본 강단에 있는 마필입니다. 편성에서도 7마필의 단촐한 편성이지만 박용남 기수까지 불러왔고 이 마필이 취임역에서 직전에 신광성 기수 제주 경마에서 한 획을 긋는 신광성 기수가 기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주 초반 순발력이 빨라졌어요. 빨라진 만큼 이번 전개, 거리 짧아진 이번 전개에서도 그렇게 취입전개가 아닌 좀 선취입전개, 최소 선입전개까지 최대치는 선입전개, 최소는 선취입전개 이끌 타임이라 판단하기 때문에 후차번호 6번 KR을 염두에 둘 수 있다 판단합니다. 자, 7마필이기 때문에 이 정도 언급해드리는 게 상지상조 같고 문제는 이번 새벽 참가를 놓고 승부를 풀어갈 생각입니다. 현장 예시 상태, 신마급이기 때문에 현장 예시 상태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포인트이기 때문에 분명히 될 수 있는 마필들이 충분히 있어요. 그렇지만 6번 KR을 광현동 기수가 기승을 했고 충분히 경주 초반 앞선과만 거리차 앞선이 그렇게 빠른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앞선과의 거리차만 좁혀간다면은 충분히 후차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까지 언급해드리는 거고 지금 또 다른 마필이 하나 있는데 그 마필까지 현장의 상태까지 체크한 뒤에 두 방송부에 임할 생각입니다. 제 상경주 충분히 적중에 도달할 수 있는 경주예요. 이목 경주 저배당이라도 인정하면 주력으로 꼭 포인트를 잡고 여러분께 마번을 꼭 선사하겠습니다. 자, 제주 4경주입니다. 제주마 4세 이하 150점 신마급의 경주죠. 자, 말이 신마급 경주인데 이렇다 능력차가 없는 마필들의 편성이에요. 즉 똥말 경주죠. 역시나 마필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7마필의 편성이지만 문진이 믿고 갈 수 있는 마필은 7번마 보물선이라 확연하게 자신하게 추천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소영 기수가 제가 지난주에도 언급해드릴 만큼 이번 11기 기수 중에서 눈여겨봐둘 기수 중에 하나가 이 여자 기수인 이소영 기수입니다. 자세도 안정되고 남자 못지않은 기자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머리도 리듬감 있게 정말 엇박이 없이 아주 제대로 된 타이트한 말머리를 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앞으로 향후 여자 기수 중에서는 탑이 되지 않을까 판단할 정도로 좋은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자세라면 어느 정도 경험치만 쌓는다면 충분히 제 몫을 할 수 있는 기수 중에 하나라 판단합니다. 자, 7번 보물산 이미 1승을 거두고 있는 상태고 이 마필이 직전에 아쉽게 3차원 거머졌지만 편성적으로 상당히 낮아졌고 기록적으로도 충분히 이끌고 갈 수 있는 앞선이 그렇게 빠른 마필들이 없어요. 역시나 7번 게이트 받았다 하더라도 선행 전개에 임하면서 꾹 눌러 잡으면서 무리하지도 않아요. 무리하지 않을 이유가 있어요. 선행 전개를 판단해도 그렇게 밀고 나갈 필요가 없죠. 워낙 마필들이 경주 초반 순발력도 늦고 또 취입성에 이끄는 마필이기 때문에 상당히 느리게 전개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경주이기 때문에 7번 보물선을 강축으로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주 5경주 역시 8마필의 단촐한 경주인데요. 자, 이번 경주에서 문진 충마로 추천드리고 있는 마필은 5번 진성여왕이죠. 자, 김준호 기수를 불러왔고 역시나 계속 이 마필에 기승하면서 마필 능력을 이끌어내고 있는데 얼등한 능력차는 아니지만 그래도 입상의 향방을 결정질 수 있는 라스트 한 발을 김준호 기수가 제대로 이 마필과 제대로 된 호흡치를 이끌고 있습니다. 자, 5번 게이트 받고 이 마필 역시 전개적으로 봤을 때 역시나 이번 전개도 빠른 편성이 아니에요. 5번 게이트 받았다 하더라도 이 마필이 선행 전개도 충분히 이끌 수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자, 김준호 기수 지금 올해 80승을 거두고 있어요. 1년 사이에 80승.
정말 이제는 베테랑급의 기수고 앞으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전현준 기수, 제주 기수 중에 가장 독보적인 문세윤급과 같은 전현준 기수의 뒤를 이을 기수는 김홍건 기수가 아닌 이 김준호 기수라고 예전부터 언급을 해드린 만큼 기승철에서 상당히 안정감이 있고 또 욕심도 있는 기수이기 때문에 자 이번 전개 역시 이 마필의 능력치 분명히 두 걸음 더 있는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 능력치를 최대한 뽑아내면서 제 몫은 할 거라 판단합니다. 자 그러니까 후차권으로 지금 3번 전주곡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이 마필이 직전에는 경주 초반에 못 따라갔던 게 패착의 원인이었어요. 거리도 800m였고 충분히 마필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마필인데도 불구하고 안덕수 기수가 좀 안약하게 전개를 이끌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3번 전주곡을 다시 한번 게이트 여건도 다시 똑같은 여건이고 직전보다 빠르게 전개될 편성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발주만 제대로 받는다면 늦발기가 아닌 발주만 제대로 받는다면 후차권 충분히 염두에 둘 수 있는 뒷심이 있는 마필이니까 3번 전주곡 꼭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주 오경주 문제는 5번 진성형을 믿고 후차권으로는 3번 전주곡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 언급해드리면서 이제 두 번째 승부처 추천 승부처죠. 6경주 예상평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8마필밖에 안 되는 단철한 경주인데 전개적으로 봐야 돼요. 이번 전개는 선행이든 선입이든 수입이든 전개적으로 이룬 편성이기 때문에 그 마필을 필두로 딱 두 방 맞고 들어갑니다. 다른 마필은 안 보여요. 지금 8마필의 단천 편성이다 현장 배당이 어떻게 형성이 될지 몰라도 저는 딱 두 방, 세 마필이죠. 세 마필밖에 안 보이는 편성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충분히 안고 가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승부처를 지정했는데요. 자, 어설프게 바람 날린 마필들이 있어요. 계림야망도 지금 마필 쪽으로 사이즈는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편성면을 봤을 때 그렇지만 김경우 기수를 불러왔기 때문에 가장 먼저 지워버린 마필은 이 6번 계림야망이고 또 다른 마필들이 몇 번 있지만 자 어설프게 날리는 마필 필요 없고 보현진이 생각하는 전개적으로 충마 그 마필을 필두로 해서 직전에 분명한 이제는 기수와의 홉치도 이 마필과 완벽히 이루어질 수 있는 타이밍이구나. 그 마필에 주력 한 방 제대로 따라갈 생각입니다. 뭐 직전 경주 내용 봤을 때도 다음에는 저 말이다. 저 마필밖에 없구나. 그게 딱 세 마필밖에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6경주 뭐 큰 배당을 노리는 게 아니고 중배당까지 10배 정도는 충분히 안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경주를 판단하기 때문에 적중도 자신 있고 배당도 중배당, 모현진 선언은 중배당이기 때문에 이 6경주를 두 번째 승부처로 지정했습니다. 자, 많은 기대 바란다면 저희가 꼭 초중반에 확실하게 초전박살 내서 마지막 메인 승부처 지정했던 그 경주에 정말 큰 한수를 얻어갈 수 있는 적중까지 안기면서 정말 화려한 빵빠레를 올릴 수 있는 금요경주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6경주 두 번째 승부처이기 때문에 믿고 오신다면 제대로 된 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역시 좀 혼전성이 있어요. 상당히 마필 쪽으로 있는데 문제는 5번 올라장군을 충마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직전 경주 역시 이 마필 후공으로 적중을 해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냥 기본 방어라고 언급해드린 게 좀 제가 좀 아쉬웠는데 배당도 적지 않은 16.9배. 자, 휴양 갔다 오고 나서 마필이 경주 출판 순발력이 상당히 발전됐고 또 뒷심까지 충마되면서 오랜 공백기가 있어서 좀 후공으로만 염두에 뒀던 게 좀 주력으로 적중 못 시켜드리는 그 패착감이 있죠. 자, 그렇지만 이 얼라장군 직전에 정명이가 기승했어도 막판에 아쉽게 이창을 했지만 그래도 뒷심은 상당히 예전과 비교해서는 편리한 그런 뒷심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까지도 충분히 이어갈 수 있다. 뭐 전개적으로 봤을 때도 직전의 순발력이라면 5번 게이트에서 문성호가 충분히 선행 전개도 임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5번 얼라장군 노려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후차권으로 6번 불꽃여신과 자 8번 승리요정 이 정도로 압축해둘 수 있는 경중인데 자 6번 불꽃여신은 지금 직전에 400m를 압도적인 순발력, 발주 게이트, 발주 스타트를 보이면서 우승에 거머졌는데요. 자, 당시 내용을 봤을 때 뒷심이 전혀 줄지가 않았어요.
800m에서도 첫 데뷔전에서도 이차게 거머쥔 마필인 만큼 이 마필의 잠재적 거머치가 상당히 남아있다는 거죠. 임정환 기수가 기승해도 마필업도 뭐 전혀 문제되는 부분이 없고 후차권을 충분한 메리트가 있다 판단합니다. 이번 편성에서도 거리도 늘어난 거리도 아닌 800m, 예전에 첫 데뷔전을 치렀던 이 800m에서 제 능력 충분히 2걸음 더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마필 꼭 염두에 둘 사이즈다. 자, 승류전할 마필이 직전에 아쉽게 4천 거머졌는데요. 마필이 점차적으로 발전돼가는 모습이랄까요? 박기영 기수가 기승했고 지금 계속해서 기승하면서 마필을 만들어 가더라고요. 경주 내에서 조교 때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경주 내에서 박기영 기수가 타이밍을 보면서 점차적으로 빠르게 가져가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기 때문에 자, 이번 역시 직전에 아쉬움을 덜어낼 편성이라 판단합니다. 자, 승료정 꼭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고요. 자, 제주 7경주 5번 얼라장군을 강축으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고요. 그리고 6번 불꽃 여신과 8번 승려종 이 정도 후차권 압축수 있으면 경주 추천했습니다. 자, 제주 8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상당히 저조한 마필들의 편성이고 거리도 상당히 늘어난 900m예요. 자, 그 중에서도 믿고 할 수 있는 마필은 9번 선양어뜸입니다. 자, 선입형의 마필이고 전개로 봤을 때 발해기상이 그나마 좀 선행 전개를 펼 수 있는 마필이고 위미제일 역시 선행 전개지만 문제는 위미제일은 뒷심이 부족해서 아무리 기수선행 탁월한 언일 기수라도 못 끌고 올 거라 판단하고 있고요. 자, 선입 전개를 이끌 수 있는 이 선양어뜸 편성도 낮은 편성이기 때문에 뒷심이 점차적으로 회복되는 관계에서 지금 최고의 전성기를 맡고 있다 할 정도로 최고의 전성기를 맡고 있는 김진호 기수 김진호 기승술이라면 이 9번마 선양어뜸은 충분히 이번 편성에 끌고 들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9번 선양어뜸을 믿고 가시고요. 자, 후차권으로 2번 백년지기 그리고 7번 발해기상 정도로 압축 드릴 수 있는데 2번 백년지기가 제주말 일각에 있는 김대영 기수를 불러왔고 게이트 여건 상당히 좋아졌어요. 경주 출발 순발력이 좀 다소 딸리긴 한데 발주가 좀 늦발기를 보이고 있죠. 그렇지만 이번 조교 내내 발주 상태, 연습 아주 상당히 정성 들인 발주 연습을 했기 때문에 게이트 여건도 좋고 직전보다 앞선 그림을 따갈 수 있는 전개를 펼칠 수 있는 그런 마필 중에 하나입니다. 자, 2번 백년지기 꼭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고 7번 발해기상 역시 앞서 언급해드린 만큼 경주 출발 순발력은 기존에 갖췄던 마필이기 때문에 문성호가 기수선행을 때릴 수 있는 타이밍도 있고 자, 400m 경주에서 줄을 이뤘지만 그래도 800m 직전에 우승 거머쥔 내용을 봤을 때 뒷심이 부족하지 않았던 모습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자, 발해계상 900m 워낙 저조한 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뒷심 발해 오버페이스 하지 않는다면은 뒷심 발해할 수 있는 편성이다 판단하니까 7번 발해계상까지 안고 갑니다. 자, 정리합니다. 9번 선양어뜸을 8경주에서 강축으로 추천을 드렸고요. 자, 2번 백년지기 그리고 7번 발해계상까지 언급해드릴 수 있는 경주편이었습니다. 자, 제주 9경주입니다. 간만에 열마페일인데 뭐 믿고 할 수 있는 충만한 또 있죠. 지금 3연승 가도를 내달리고 있는 7번 행운목 직전보다 거리는 늘어났지만 아직도 더 보여줄 거리 능력이 있고요. 직전에 800m에서도 비교적 여유걸음 보이면서 선입전개를 이끌면서 여유걸음 남겨놓고 입상에 성공한 만큼 자, 이번 경주 승군전에 임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강한 마필들이 있긴 있지만 충분히 이 마필의 잠재적 걸음치를 감안한다면 이번에도 충마로서는 손색이 없다 믿고 갑니다. 이번 행운목 뭐 우승까지는 아니더라도 입상에 한 방은 정해줄 마필이기 때문에 자, 9번 행운목을 놓고 승부처로 펼쳐갑니다. 자, 후차권으로 2번마 109번개죠. 역시나 900m에서도 아쉽게 후차권 거머졌는데 문제는 한영민 기수가 그렇게 탁월한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자, 2번 게이트 받고 좀 빠르게 좀 나온다면은 이마필의 우승 가능성도 충분히 넘칠 수 있는데 워낙 발주가 상태가 한영민 기수가 기복치가 심해요. 그냥 마필 가는 대로 자기가 승부를 정해주는 게 아니고 그냥 마필이 나가면 거기 자세만 잡고 가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참 믿을 수 없는 기술하지만 그래도 2번 능력상 데리고 온 게 현장에서 가장 강한 인기도를 형성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 마필 후차권 연대 두시겠고요. 자, 5번마 추정 적인 기술을 불렀어요. 나윤아 기수가 아닌 김경훈 기수를 불렀기 때문에 이 마필
추입 전개를 이끌 수 있는 이 김경훈 기수의 곱비 마필 컨택이라면은 적어도 이 거리가 는 만큼 전개적으로 마필 각진상 늘어난 거리에 좀 승부 타임이 적합한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자 5번 추정까지 언급해드릴 수 있는 제주 구경주입니다. 자 9번만 행운목을 또다시 4연승 가독까지는 아니더라도 안정적으로 충마를 믿고 할 수 있다. 9번 행운목 믿고 하시고요. 자 2번 백호봉계 5번 추정 정도 언급해드릴 수 있는 정주풍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메인 승부처입니다. 제주 식경주. 자 닦아놓고 말씀드리면 여기서 믿고 갈 수 있는 충마는 있어요. 그 마필이 10번 용의 질주죠. 용의 질주를 놓고 배팅권 중심권에 놓고 승부처를 펼쳐가는 경주인데 자 이번 경주 승부처를 지정한 이유는 주력 막권이 다들 그렇게요. 분석하시는 분들도 이 마필은 이번 800m에서는 안 된다. 900m에서나 넘볼 수 있는 마필인데 또다시 출주를 했어요. 자 이번에는 주력 막권입니다. 이 마필이 워낙 늦은 승부 타임을 걷고 오다 보니까 800m에서는 뭐 그렇게 승부를 안 봤는데 900m에서도 전력은 있었지만 자 제가 판단한 직전 내용을 봤을 때는 적인 기술을 불러왔기 때문에 그 기술의 마필 컨택으로 해서 이르게 올라오더라고요. 상당히 한 번도 900m에서나 적합하게 올라오면서 경주 막판 아슬아슬하게 입상에 성공하나 3차기 하나 이런 마필 습성을 갖고 있었는데 직전에는 이번 거리에도 좀 아슬함을 보였다 할까요? 정말 아쉬운 상태였죠. 자 또다시 한번 믿고 할 수 있다. 마필이 기술 컨택으로 인해서 그동안 못 보였던 승부 타이밍을 이번에 보여준다. 그 마필 복병권이에요. 인기도가 그렇게 형성이 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충마 용의 질주가 현장에서 강하게 팔린다 하더라도 제 판단에는 아무리 팔려도 8배예요. 8배. 이 마필 주력 갖고 갑니다. 주력 한 방으로 메인 승부처 첫 승부처 적중히 이끌어내겠습니다. 자 어설픈 마필은 1번 붉은 매죠. 역시나 또 현장에서 팔린 마필이고 이 마필은 따라가는 습성이 강한 마필이기 때문에 지 혼자 가라고 그래요. 또 한양민 기수 앞서 언급해드렸잖아요. 못 믿는 기수라고. 말이 500승이지 솔직히 외람된 말씀이냐 저하고 같이 마방 생활하면서도 저는 그렇게 경쟁자로 보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양민 기수 저는 믿고 가고 싶지는 않고요. 여기에 또 한 마필도 있어요. 정말 백판 마필이에요. 그 마필 다시 한번 믿고 합니다. 분명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자 오히려 배당이 제가 강력한 배당골을 노리는 이 마필이 후착으로 들어온다면 이거는 중고 배당까지도 때릴 수 있는 강한 충마가 있는데도 중고 배당까지 때릴 수 있는 저는 불안한 기수가 왔다 하더라도 그 불안한 기수의 잠재적 능력을 믿기 때문에 한 번 더 그 마필을 믿고 할 생각입니다. 자, 두 방 막권으로 뭐 이제 첫 번째 승부처, 맨 승부처, 식경주를 강하게 승부에 임해보겠습니다. 자, 충분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믿고 갑니다. 딱 두 방 막권으로 정리해드리는 모습 보이겠습니다. 자, 11경주입니다. 역시 12마필에서 믿고 할 수 있는 마필은 용춘일마죠. 참 이 마필이 상당히 좀 난해했죠. 직전에도 아쉽게 2-3차게 문진이 깨지긴 했는데 이 마필을 6월 23일 날 분명히 제가 노리고 왔던 기억이 있는데 선행발 달려가면서 그냥 아주 죽어버렸어요. 800m를. 근데 7월 7일에는 아니 그 신강성 기수 선행도 아니고 선입경계에 그냥 말에 얹어서 가다 보니까 늘어난 거리 900m에서 막판 뒷심 보셨나요? 그 경주 신강성 기수는 아예 승부의지가 없었어요. 진짜로 결승 지점 10m까지 계속 잡고 있었어요. 곱비를 들어가면 난리 나니까 마방이든 마주든 뭐 들어가기로 약속한 게 아니고 그냥 말 얻어 타겠구나 했는데 이 끌리다 보니까 아주 완벽하게 끌려버렸죠. 아니 그런 마필을 어떻게 6월 23일 날 그렇게 조전을 펼쳤을까요? 아마 제 판단은 결과론적이지만 당시 6월 23일 날 가경남 기수가 분명히 오버페이스를 한 거죠. 쭉 선에 뽑아서 그냥 걸음 죽여놓으면 누가 뭐라 하지도 않고 저 마필 앞으로 보지도 않을 거고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 7월 7일 경주에서 214배가 터진 이번 경주에서 그 누구도 못 잡았어요. 마방에서도.
워낙 바람 날리는 마방이지만 그 마방에서도 몰랐던 거죠. 그만큼 경마가 힘든 거예요. 이 마필이 지금은 전력이 드러났기 때문에, 더군다나 김대영 기수까지 불러왔기 때문에 뭐 거리 짧아진 이 상황에서 선행전경 안 임하지 않고 그냥 선행전경 임해도 뒷심 보셨죠? 900m에서 뒷심 그렇게 잡아당기는데도 말은 뛰려오는 거. 결국엔 우승까지. 그만큼 믿고 가셔도 됩니다. 11경주 용춘일마 믿고 가셔도 되고요. 자, 후차권으로 4번마 정성으로, 그리고 5번마 총룡무조, 이 두 마필을 꼽고 있는데, 자, 2번 송황용이 7.5kg 부중이 됐죠. 그렇지만 편성 내려왔기 때문에, 상당히 내려왔기 때문에 아마 현장에서 또 팔릴 건데, 저는 이 마필이 제가 언급해드렸죠. 부중에 민감하다. 편성이 우선이 아니라 이 마필은 부중이 관건이에요. 부중. 65는 66kg에 걸맞는 기록이기 때문에 이 마필이 부중에 민감한 마필이라 저는 완벽하게 지우고 들어갈 마필은 2번 성황용입니다. 자, 후차권으로 4번 정성으로. 자, 안덕수 기수하고도 호치는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자, 직전에 제가 역시나 또 충마를 잘못 선정해서 충마 깨지고 1, 2차 후차권으로 논했던 마필들이 1, 2차로 들어왔는데, 자, 역시나 배당이 38배였어요. 복주로 돌려서 승부에 임했다면 충분히 적중에 임할 수 있는 경주였는데요. 자, 안덕수 기수 호치 좋고, 마필 쪽으로 게이트 여건이 상당히 민감한 마필로 제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역시 4번 게이트라면 좀 안쪽에서 전개가 쉽사리 풀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4번 정성으로 역시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자, 후차권으로 안고 가볼 이양이 있는 마필이고요. 5번 청룡무족 역시 직전에도 900m 하다 보니까 경주 초반에 못 따라갔어요. 그렇게 빠른 선행팔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예 못 따라갔어요. 외곽 게이트다 보니까. 자, 안쪽 게이트로 걸려갔고, 자, 건지정 기수가 좀 선입 전개만 따라가주는 전개라면은 이 마필 기본 뒷심이 있는 마필입니다. 거리도 짧아진 만큼 이 800m는 강한 능력을 보일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 청룡무적 꼭 호차권으로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주 11경주 12번 용춘일마를 강추로 추천을 드렸고요. 그리고 2번 송황용은 완벽히 지우고 들어갈 마필 중에 하나다. 부중을 탄다. 4번 정성으로, 5번 청룡무조. 이 후차권은 연결일 수 있는 정식되는 거 꼭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뭐 이제 12경주 두 번째 승부처입니다. 두 번째 메인 승부처죠. 자, 이번 경주는 제가 계속 쪼그는 마필, 뭐 현장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번에는 됐다. 거리도 이 마필의 승부타임에 적합하기 때문에 이 마필 필두로 갖고 이 배당권 마필 이번에는 분명한 능력이 됐다. 다만 좀 아쉬운 게 기수가 장우성 기수로 바뀌었으면 고대하고 고대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좀 밋밋한 기수를 이 마필과 조금 불이치를 일으키는 그런 기술을 불러왔기 때문에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마필 상태를 봤을 때 이번 거리는 이 마필밖에 없다. 자, 11마필이지만 혼재성이지만 이 마필 믿고, 자, 기존의 강한 마필 한 마필과 또 기수 바뀌었기 때문에 그 마필이 결코 하연세가 아닌 기수 탓인 거죠. 전개적으로 잘못 이끌었기 때문에 조치를 펼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마필이 휴양 갔다 오고 나서 결코 하얀색 아니에요. 아직도 더 상승세를 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이번 전개에서 그 마필의 각지를 제대로 이끌 기술을 불러온 그 마필의 주력 한방 갑니다. 정말로 20, 30배 배당을 노리고 갈 수 있는 경주라 판단하기 때문에 제주 12경주, 자, 후반부 들어서서 가장 포인트 있는 경주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 12경주를 정말 자신감이 있습니다. 역시나 이번 경주에서는 태상여군이 또 역시나 8일 마필이고, 혼디 모형도 직전에 우승을 거머쥔 만큼 무시 못할 인기마겠죠. 그렇지만 이 인기마를 제외하고 복병권 마필 안고 갑니다. 꼭 중배당. 자, 저배당으로 끝날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중배당 노려가면서 고인진이 민폐 아닌 민폐를 겪었던 3주를 되돌아볼 수 있는, 완벽히 씻어낼 수 있는 그런 기분 꼭 만끽할 수 있는 이 12경주 메인 승부처, 두 번째 메인 승부처 많이 동참해 주신다면 꼭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 13경주입니다. 자, 한라마 2등급 경주인데,
자, 이번 경주에서 7마필이 단출한 경주죠. 1200m. 워낙 저조한 편성이에요. 자, 4번마 칠지도 마필 능력을 더 뽑아낼 수 있는 마필이고 직전에 아쉽게 후천을 했지만 당시 문현진 기수가 너무 늦게 취입하다 보니까 마필의 능력을 이끌어내지 못했어요. 자, 다시 한번 이 마필이 취입성이 있는 마필은 사실이기 때문에 자, 늘어난 거리가 길면 길수록 승부 타임이 더 적합한 것은 기존 사실이기 때문에 이 4번 칠지도 편성도 약하고 다시 한번 믿고 할 수 있는 충마로서 제격이다 판단합니다. 4번 칠지도를 충마로 언급해드릴 수 있는 제주 13경주입니다. 자, 7마필이기 때문에 희차권은 현장에서 4시까지 꼼꼼히 체크한 후 여러분들 꼭 한 방으로 넘겨드리는 모습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주 14경주 본인의 마지막 추천 승부처죠. 추천 승부처, 준맹급 승부처를 3경주 지정해서 이번 14경주까지 끝을 달리고 있는데, 자, 10마필에서 노리고 가야 할 마필 충분히 있죠. 지금 최근에 보여준 상승세가 결코 우연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번에도 된다. 거리가 늘어났다 하더라도 원하는 기술 골라왔고 이 기술하면 이 마필 조장 편성에서 충분히 이끌고 올 수 있다. 자신합니다. 자, 어설프게 팔리는 바람날리는 마필들. 자, 정기적으로 봤을 때 헬로우 역시나 또 김용석 기술을 골랐기 때문에 팔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완벽히 지워버려야 돼요. 왜냐? 머스키라는 마필은 도주격이고 이 헬로우는 밀어서 가야 선행을 탈 수 있는 마필인데 선행을 못 밟으면 제 아무리 김용석 기술라도 못 밀고 들어온다. 자신합니다. 부중도 부중이고 마필 상태는 아니다. 2700은 극복 못한다. 머스킨이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헬로우는 지우고 가는 게 상황적으로 맞죠. 그런 상황에서 모인진 충만은 인정할 수 있는 마필을 갖고 주력 막건으로 노리고 있는 마필이 하나 있어요. 정말 많은 시간 걸렸네요. 2달? 2달 정도 이 기수만 불러와라 했는데 거기다가 거리 없이 이 마필의 승부타임이 적격인 그 마필 필두로 안고 합니다. 자, 10마필이지만 두서없이 2방 딴 마필이 없습니다. 정해놨어요. 2방 승부. 분명히 이 마필 안에서 끝이 날 경주라 자신하고 있기 때문에 자, 마지막 경주 꼭 적중에 도달해서 여러분들 돌아가시는 발걸음 사뿐히 지뢰밟게끔 돌아가시게 꼭 만들어드리는 게 제 몫이니까 마지막 승부처에 강한 유종의 의미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입증해 보이겠습니다. 자, 마지막 제 13경주 14경주 마지막 승부처 대매 장식을 거들 경주이기 때문에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14경주 예상평을 끝냈습니다. 자, 무더위가 있고 휴가철에 있기 때문에 저 역시 상당히 조급합니다. 모든 예상가분들이 제주 예상가분들이 3주간 저조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여러분들 휴가비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그건 예상가의 몫이죠. 자, 그만큼 저도 조급한 마음이 앞서지만 그래도 승부에 임할 때는 냉정한 마음을 갖고 가는 게 기본의 도리이기 때문에 정말 마음 다스려서 여러분들 휴가비를 꼭 안고 갈 수 있게끔 좋은 접종 반타작 기본 맥시멈 반타작은 꼭 해드린다는 거 약속을 해드리면서 토요 예상패스로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